변태 녀석들. 한겨울에 무슨 아이스크림이야. 추워 죽겠다. 맛있니? 자, 우리 공부하면서 먹으면 안 돼? 자, 15쪽에 순열 보자, 순열. 자, 15쪽에 순열 들어가자. 우리 어제란다. 지난 시간에 합의법칙, 고배법칙 이런 거 했죠. 그리고 잘 세야 되니까 수영도를 쓰거나 표를 이용하거나 막 그렇게도 한다 했지, 그치? 자, 오늘부터는 뭐 하는 거냐면 그 수많은 경우수 세는 그 수많은 종류 중에서 이제 유형을 소팅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자주 나오는 그런 유형들은 그걸 계산하는 방법을 좀 수월하게 계산하는 방법을 익혀놓으면 편하잖아. 그래서 그 유형들 중에서 유명한 유형들을 모아서 그렇게 유형별로 학습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럼 지금부터 경우의 수 세는 방법 중에서 첫 번째 유형 순열을 볼 거고, 그 다음 요거 하고 나면 조합을 볼 거야. 자, 순열이라는 것은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경우에 사용하는 거고, 조합이라는 것은 말이야 순서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때에 자 그럴 때 사용하는 거야. 자, 순열의 경우는 원순열이라는 놈이 있고,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가포순이 있고, 그 다음에 중복순열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총 3가지를 배우고요. 자, 조합에서는 그냥 조합을 배우고, 그 다음에 중복을 허락하는 중복 조합을 배울 거야. 이렇게 해서 유형별로 배우고 나면 경우의 수는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하면 경우의 수 마무리가 되고, 자, 그 첫 번째 주자로 순열을 배우는데, 자, 순열이라는 게 뭐냐면 그대로 낱말 그대로 풀어서 쓰면 순서대로 나열한다는 뜻이야. 자, 순서대로 나열한다. 이걸 순열이라 그래. 자, 그 순열 중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일열순열, 즉 직순열이라고 하는데, 일열순열을 배울 것이고, 자, 일열순열은 중복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즉 한 번 사용했던 걸 다시 사용하는 일은 없어. 주머니에서 공을 꺼낸다 하더라도 한 번 꺼내서 봤던 공을 집어넣어서 다시 꺼내는 일은 없다는 얘기야. 한 번 썼던 건 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런 일열순열이고요. 얘네들은 순서대로 나열하는 방법인데, 얘네들은 뭐가 중요할 때, 순서가 굉장히 중요할 때 사용하고, 순서가 의미가 있을 때 사용하는 거고, 내가 순서를 정해줘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순서를 정해줘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전부 다 순열로 접근해요. 그런데 지금 배우는 건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 순서가 중요하다 했어. 자, 어떤 경우에 순서가 중요한 거냐면 생각해봐요. 우리 반에서 반장이랑 부반장 뽑겠대. 그럼 우리 반에서 2명을 선출하는 거잖아. 그런데 선출하는 순서 되게 중요하지. 먼저 뽑히는 놈을 반장으로 하겠대. 그럼 어떤 애가 있는데 준영이가 먼저 뽑히는 거랑 두 번째 뽑히는 건 의미가 다른 거지. 그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순열을 이용한다는 얘기야. 그런 경우에 순열을 이용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5명이 있다. 자, 5명이 있어. 자, 요 5명 중에서 5명 하지 말고, 자, 5개의 숫자가 있다고 볼까? 자, 5개의 숫자가 1, 2, 3, 4, 5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요 5개의 숫자 중에서 3개의 수를 뽑아서, 자, 3개의 수를 뽑아서 얘를 가지고서 3자리 정수를 만들 거야. 3개의 수를 뽑아서 3자리 정수를 만들 거야. 자, 3자리 정수를 만들었더니 이렇게 놓여 있더란 말이야. 그러면 3개의 수를 가령 2하고 3하고 4를 뽑았다 쳐봐. 그러면 2가 여기 이렇게 있는 거랑 여기에 2가 아니고 3이 있는 거랑은 엄연히 다른 숫자지. 그러면 얘네들은 놓인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지. 자,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는 경우의 수 셀 때 순열로 접근한다 라고 판단한다는 얘기인 거야. 자, 그리고 한 번 꺼내서 쓴 걸 다시 말하면 2만 3번 꺼낼 순 없는 거야. 2는 방울 한 방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같은 수가 2, 2, 2 이런 경우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 순열을 이용해서 접근하는 케이스인 거지. 그렇게 파악하는 거야. 상황을 보고서 어떤 테크닉을 이용해서 얘를 계산할 것이냐 정하는데 우선 첫 번째 중복을 허락하느냐 안 하느냐. 두 번째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그러면 얘는 순서가 중요하니까 순열, 중복을 허락하지 않으니까 일렬순열. 여기까지 따라왔어? 자, 일렬순열. 자, 그러면 세 자리의 정수를 만들 건데 맨 앞에 올 수 있는 건 몇 가지 숫자가 가능해? 5가지 숫자가 가능하고, 자,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4가지 숫자 가능하고, 자, 세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3가지가 가능하겠지. 이게 순열 푸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순열은 연속해서 곱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순열을 나타내는 별도의 기호가 있단 말이야. 별도의 기호. 그 별도의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 5방울 중에서 3방울을 꺼내서 일렬로 나열한다. 라는 기호를 써. 그래서 5P3 이러면 5방울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지 않고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게끔 3방울을 꺼내서 나열한다는 뜻이다. 자, 이때 이 P는 어디에서 온 거냐면 요런 놈의 앞글자를 따서 P라고 한 거야. 난 못 읽어. 난 못 읽으니까 5, P, 3 이러면 아하라 순열이구나. 순서 겁나 중요하구나.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구나. 알겠어? 자, 5방울 중에서 3방울 꺼내면 그렇게 하는 거고, 자, 계산하는 방법은 5 곱하기 4 곱하기 3인 거지. 그치? 됐어? 자, 그럼 연습 좀만 하자. 7P4야. 무슨 말? 7방울 중에서 4방울을 꺼내서 4자리 자연수를 만들겠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맨 처음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몇 개? 7개. 그 다음은 6개. 그 다음 5. 그 다음 4. 이렇게 계산한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돼? 자, 그러면 이제 잠깐 눈을 닦고서 다시 여기 봐. 5P3 계산하는 방법은 5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연속해서 3개의 숫자를 곱한다는 뜻인 거지. 계산 방법은 그런 거야. 7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연속해서 4개의 숫자를 곱한다는 얘기인 거야. 알겠음? 자, 그러면 10P6이야. 무슨 말이야? 10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몇 개의 숫자를 6개의 숫자를 이렇게 곱해서 계산한다라는 기호인 거야. 우리가 보통 순열 계산할 때 P라는 기호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해도 충분히 생각해낼 수 있잖아. 즉 곱의 법칙을 이용해서도 충분히 순열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P라는 기호에 굳이 집착할 필요는 절대 없어. P라는 기호는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P라는 기호 자체의 계산을 물어보는 경우는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위해서 따로 이렇게 배우는 거지. P라는 기호를 막 풀이 자체 쓰지 않아. 그냥 곱의 법칙 갖고서 그냥 몇 개 해서 곱하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서술형에도 P라는 기호를 안 쓰면 틀리고 그러지 않아. 알겠니? 자, 그런 부담은 절대 가질 필요 없어. 자, 그럼 다시 조금 깊이 들어가도 되지? 조금 깊이 들어가도 된다. 여기 봐라. N, P, R 이러면 자, NPR 이러면 N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몇 개를? R개를 곱한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N 곱하기 얘보다 한 개 작은 거 그리고 얘보다 또 한 개 작은 거 이렇게 곱할 거 아니야. 그래서 총 몇 개를 곱하는 거다? R개를 곱하는 거다. 맞죠? 자, 그럼 봐라. R개가 되려면 M 빼기 제로 한 개 M 빼기 1 2개 M 빼기 2 3개 그러면 뭐 R개니까 R보다 한 개 작은 것까지 빼주면 되는 거잖아. 따라서 N에서 R보다 한 개 작은 거 이렇게 빼주면 되는 거야. 이걸 계산한 게 바로 얘다. 알았어? 얘를 계산한 걸 바로 얘라고 한다. 자, 우리가 경우의 수에 들어가면 굉장히 특별한
특별한 곱셈이 나와. 굉장히 특별한 곱셈 기호가 하나 나오는데 이런 기호가 나오지. 느낌표. 느낌표 들어봤어? 뭔데? 팩토리얼. 누구야? 팩토리얼. 이렇게. 자, 얘를 한국말로는 계승. n의 계승이라 그래. 계주 알지? 계주. 계주 이거는 승하면 2승, 3승 이러면 곱한다는 한자야. 그러면 계주는 연속해서 곱한다는 뜻인 거지. 계승 이러면 계주는 연속해서 뛰는 거지. 계, 연달아, 주, 달리다잖아. 그러면 계승 이러면 연달아 곱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n의 계승 이러면 n부터 연달아 달린다. 뭘 달려? 연달아 곱한다는 얘기인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5팩 이러면 얘는 5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곱한다는 얘기야? 1까지 쭈르륵 다 곱한다는 얘기다. 됐어? 자, 그럼 얘를 바탕으로 해서 요식 잠깐 볼래? 자, 요식은 m부터 쫙 다 곱해. 원래 그러면 요 뒤에 부분이 막 나타나니까 이 뒤에 부분을 나눠버리면 되겠지. 그치? 자, 그럼 요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게 m 빼기 r 되겠지. 그럼 m 빼기 r부터 1까지의 곱이 여기 있겠죠. 그럼 저놈으로 나눠버리면 되는 거죠. 따라서 m-r 팩 이래주면 이게 바로 MPR 계산하는 방법이다. 이게 MPR의 공식이야. MPR의 공식이고, 자, 참고로 MP0 무슨 뜻이야? N개 중에서 한 개도 안 꺼내겠음 이란 뜻이죠. N개 중에서 한 개도 안 꺼내겠음 이건 0 팩토리얼이라고 부르고, 이걸 사람들은 1 개도 안 꺼내는 걸 대체 몇 가지로 세야 돼? 겁나 헷갈리잖아. 그래서 약속을 했어. 약속, 다시 말해서 정의를 했어. 정의니까 이거 왜냐고 물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나 김형신이야. 왜요? 이러면 내가 무슨 할 말이 있어? 내 이름인데 어쩔 수 없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로 정의라서 이유는 묻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0 팩토리얼은 1로 약속을 했어. 1로 약속을 했다. 자, NP, N이라는 건 N개 중에 N개를 다 꺼내서 일렬로 배열하는 거니까 N부터 쪼르륵이 되겠지. 그래서 N팩. 됐어? 자,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건 뭐냐? NP1이 뭐야? N개 중에서 한 개 꺼내는 거니까 여러분, N, 이렇게. 자, 그러면 5개의 공이 있는데 각 공의 번호가 이렇게 써져 있었어. 5431. 그 공 중에서 2개를 꺼낼 거야. 자, 2개를 꺼내서 2자리 정수를 만들 거다. 그러면 이거는 5개 중에서 2개 꺼내서 하는 거니까 이거 맞지? 자, 그런데 이 모든 가능한 경우를 사실은 딱 양분할 수 있어. 2가지 경우로. 어떤 경우냐면 내가 뽑은 요 2개의 똥덩어리 중에서 1이라는 숫자가 있을 수도 있고 1이라는 숫자가 없을 수도 있는 거야. 다시 봐. 5개의 공 중에서 2개를 골라내는 건 크게 2가지인 거야. 내가 골라낸 2개의 공 중에서 1번이 있든가 없든가. 그건 2번 관점에서 봐도 마찬가지인 거야. 5번 공의 관점에서 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쟤네들은 딱 2가지 경우로 소팅되는 거지. 그런 걸 우리가 기준을 잘 잡아서 2분했다라고 하는 거야. 경우의 수를 진짜 잘하는 애들은 이걸 되게 잘해. 이걸 되게 잘해서 정말 새끈하게 풀어. 근데 우린 보통 사람이야, 맞죠? 우린 보통 사람이라서 뭘 갖고 나는데 이렇게 못한단 말이야. 그럼 생각하는 시간에 모든 시험 시간이 종료가 되니까 그냥 이 자들이 이런 생각도 하는구나 하고 받아들여 보자. 5방울 중에서 2방울을 꺼내면 2방울 속에 1이라는 숫자가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야. 자, 그러면 그거를 2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내가 골라낸 2방울 중에 1이 있는 경우하고 없는 경우를 보자. 만약에 1이 있다면, 자, 1이 있다면
나머지 4방울 중에서 한 방울만 꺼내면 되는 거잖아. 한 방울만 꺼내서 1. 기존에 있던 너의 위치를 얘의 앞에 둘 건지 뒤에 둘 건지만 정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곱하기 2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 또는 내가 꺼낸 방울 2개 중에 1번이 없을 경우에는 나는 나머지 4방울 중에서 새롭게 2방울을 꺼내서 배열하는 수밖에 없겠지. 자, 그러면 5방울 중에서 2방울을 꺼내는 경우는 요런 경우 또는 요런 경우라서 또는이니까 각각의 경우를 더해줘야만 하겠죠. 그래서 4p2 이렇게 되는 거 맞지? 됐어? 자,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골라낸 공 중에 네가 있어, 갖고 있어, 포함. 갖고 있지 않아, 너 왕따 됐어, 배제. 그래서 포함과 배제의 원리라고 하는 거야. 이걸 줄여서 뭐라 그러냐면 포제의 원리라고 한다. 자, 포제의 원리라고 한다. 내가 이렇게 골라낸 덩어리 속에 포함이 되어 있거나 안 되어 있거나 딱 그렇게 양분하는 거거든. 그래서 포함과 배제, 포제의 원리라고 불러. 우선 여기까지 필기할까? 맛있겠다. 마카롱. 나 마카롱 안 좋아해 근데 얘가 사주고 진짜 맛있었어. 하나도 안 달아. 달아. 그런데 보통 마카롱은 막 짜증스럽게 엄청 달잖아. 아, 진짜 맛있더라. 그래서 나중에 또 사 먹으려고 상자 놔뒀어. 어딘지 알아내서 가려고. 자, 포제 원리. 빨리 필기해봐, 빨리. 우리 아까 영어 선생님 정말 생뚱맞았겠다. 갑작스럽게 아이스크림을 요구하면서 들이밀어서. 우리 학원은 선생님을 얼굴로 뽑나 봐. 나도 나를 비롯해서. 선생님, 피 포자의 원리 4P1 이거 이해가 안 돼요. 1이 두 방울 중에 1이 이미 들어가 있어. 내가 뽑은 두 방울 중에 1이 있다고 이미. 네. 그럼 나머지 한 방울만 뽑으면 되잖아. 그래서 한 방울만 뽑으면 되지. 자, 숫자를 조금 키워볼까? 뭐가 아야? 자, 숫자 키워보자. 100개가 있었어. 자, 100방울이 있었어. 100방울. 1부터 100까지 숫자가 써있다. 100까지 좀 오바스러운가? 그래도 써있다 하자. 자, 그 중에서 4방울을 꺼내서 12방울 꺼내볼까? 자, 12방울을 꺼내서 순서대로 배열을 하고 싶대. 12방울을 꺼내서 순서대로 배열을 하고 싶대. 그 배열을 한 다음에 뭐 그대로 그냥 숫자를 펼쳐서 하나의 숫자로 보겠다 뭐 어쨌다 뭐 이런 얘기가 있겠지. 12방울을 뽑아서 내거 이렇게 껴안고 있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이렇게 들어 세우겠대. 그럼 맨 앞에 3이 있는지 5가 있는지는 정말 다른 건 거야. 순서대로 이렇게 이어붙이면 목걸이가 다르게 생겼잖아. 자, 그러면 12방울을 꺼낼 거야. 그럼 그 12방울 속에 1번이라는 애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양분할 수 있다고. 그러면 12방울 속에 1번 동그라미가 들어있다. 그러한 경우라면 나머지 11방울만 더 꺼내면 되는 거잖니. 나머지 11방울만 더 꺼내면 돼. 그런데 남은 게 몇 개인데 1번이 여기 이미 와있기 때문에 나머지 99개 중에서 넌 누구냐? 나머지 99개 중에서 11개만 꺼내서 배열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기존에 나와있던 1번 있잖아. 그럼 걔는 난 어디로 가? 이거잖아. 난 어디 있어야 돼? 그럼 봐봐. 기존에 3마리가 있으면 1번 얘는 어디로 가? 여기 4군데가 가능하지. 5 애들이 이렇게
줄을 서서 있으면 1번이는 6개가 가능하지. 그럼 지금 11방울이 줄 서서 있지. 그러면 1번은 12가지가 있는 거야. 12군데 얘는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쟤도 순서 잡아야지. 지금 다들 줄 서고 있는데 지 혼자 밖에 이렇게 서 있을 순 없잖아. 자, 밑에 1번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경우, 12방울을 뽑았는데 그 안에 1번이 없는 경우, 12방울을 뽑았는데 그 안에 1번이 없는 경우야. 자, 1번이 없는 경우는 나머지 몇 개 중에서 99개 중에서 몇 개를 온전히 다 뽑아야 한다. 12개를 다 뽑아야 한다. 그러면 100개 중에서 12개를 뽑는 방법 수는 12 곱하기 99 P 11 포 99 P 12 제. 그래서 포제의 원리에 따라서 식을 저렇게 쓸 수 있다고. 똑같아요, 각 계산은. 네, 똑같습니다. 못 믿는구나. 똑같아. 네. 왜 저렇게 쓰냐고? 저 아이디어를 기본 바탕으로 해서 저거 조합 기호로 들어가면 조합도 저런 게 있거든. 포제의 원리. 그 조합의 포제의 원리가 바로 파스칼 삼각형 원리야. 그래서 걔네가 이렇게 다 이어져서 우선 경우의 수에서 가장 핵심 아이디어야. 사실은 경우의 수를 세는 가장 핵심 아이디어는 포제의 원리인데 보통의 사람들이 포제의 원리를 이용해서 그걸 계산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냥 다르게 이렇게 배우는 거지. 보통의 사람들이 볼 때 이거 왜 하는 거지? 라고 하지만 정말 잘하는 애들이 그 질문을 들으면 뭐냐? 싶은 거지. 어디 가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알았지? 포제의 원리 저런 거 왜 배워? 그러면 굉장히 그 친구를 측은하게 바라봐줘야지. 측은하게 보면서 녀석, 그래서 너는 나하고 급이 다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줘. 그리고 너희는 계산할 때 포제의 원리를 쓰지 마. 그러니까 포제의 원리는 잘 사용하면 굉장한데 잘 못 사용해, 사실은. 자, 이거 원리는 알겠습니까? 자, 그럼 얘를 일반화 시켜보자.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고 싶어. 그러면 R 곱하기 N-1P에 뭐 R 빼기 1 플러스 N-1P에 R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지. 이해됐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이걸 포제의 원리라고 한다. 그럼 저게 맞다는 거 증명해봐. 이렇게 포제의 원리로 1번이 있을 때 없을 때 그렇게 설명하는 거 말고 직접 식으로 끌어내보세요. 식으로 좌변하고 우변이 같다는 걸 묘도 한번 해볼래? 아까 뭐를 이용해야 해? NPR 어떻게 계산한다고? N 팩에서 너 빼기 너 N-R 팩 이렇게 해주면 된다고. 얘를 한번 이용해볼까? 자, 상의가 띠꺼운 표정 봐라. 뭐 나보고 어쩌라고 막 이런 표정이야. 해봐. 안 어려워. 자, 우선 도전. 뭐기 자냐? 잔류하냐? 잔류 준비 중이지. 맞지? 가방. 아이고 우리 강이 쉬고 있네. 얘들 뭐 한번 해보라 그러면 쉬더라. 자, 같이 한번 해보자. 자, 오른쪽 거 정리하면 R 곱하기 N-1팩 요거 빼기 요거 N 빼기 1 빼기 R 더하기 1팩 플러스
n-1팩 그리고 n 빼기 1 빼기 r 팩 맞냐? 앞에서 얘를 빼라 했으니까 빼고 팩토리얼이니까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해 봤더니 n-r 팩 그리고 이것은 n 빼기 1팩 더하기 n 빼기 r 더하기 1팩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 맞죠? 나는 한번 물어보자. n에서 r개를 뺀 거지. 이건 n에서 r 플러스 1개 한 개 더 뺀 거지. 그럼 네가 좀 더 큰 수 맞지? 자 그러면 너는 이거 n 빼기 r 그 다음 n 빼기 r 더하기 1 얘네들이 있었던 거지. 그럼 내가 얘를 이렇게 바꿔 써도 괜찮지. 연속해서 곱한 거니까. 자 그러면 얘네 전개합니다. 자 통분 n 빼기 r 더하기 1 팩토리얼 통분. 그런데 너도 곱해져 있으니까 얘를 이렇게 통분할 줄 모르지. 밑에 여기가 분모가 6이고 여기가 18이면 뭘로 통분해? 18로 통분하는 거 알지? 그렇게 한 거야. 그럼 요것이 더 많으니까 이걸로 통분하게 되면 너한테 뭘 곱해야 해? n-r을 곱해야 하잖아. 너한테 원래 없던 거니까. 앞에 건 분모가 완벽한 상태였으니까 r 곱하기 n-1팩 맞지? 그리고 둘이 더하는 거지. 여기까지 따라오. 자 그러면 n 빼기 r에다가 자 너는 n 빼기 r 더하기 1 팩토리얼에다가 자 너는 뭐냐 너는 너하고 묶어. 자 너하고 묶어. 자 그리고서 빼 n 빼기 1 요거 하고 나머지 거 이렇게 모아봐봐. 모아봤더니 너랑 죽고 n 곱하기 n 빼기 1팩이니까 n팩이잖아. n부터 시작하잖아. 자 그 다음 너는 이거 n 빼기 r부터 시작할 거 아니야. 그러면 너 왼쪽에 거 아까 뭐라 했어? n 팩이고 밑에 n-r 팩이라며. 그럼 유도된 거 맞죠? 저거 내신에서 서술형으로 간간히 나와. 이거 유도하는 거 서술형 시험으로 간간히 저거 유도하라고 나오니까 할 줄 알아야 돼요. 거기다 대고 포제 원리 모르삼 이렇게 쓰면 안 돼. 공부 좀 하삼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야. 저렇게 식으로 끌어내서 증명할 수 있어야 돼. 아니면 포제 원리를 제대로 설명하면 그러면 서술형 답안으로 써도 됩니다. 그걸 잘 설명만 할 줄 알면. 자 됐나요? 자 그러면 17쪽부터 들어가 보자. 자 계산 좀 한번 해보자. 자 17쪽에 유제 6-1번에 세 번째 거 한번 해보자. 유제 6-1번에 세 번째 거. 자 계산해봐. 야 근데 아까 요 옆에 교무실에서 잠깐 듣자 하니 영어 그거 선생님하고 있을 때 얘기 잠깐 듣자 하니 너희 영어 선생님이 뭐라고 이렇게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들을 다 틀렸니? 못 맞췄어? 조연이 못 맞췄어? 아 나 진짜 벽 뚫고 나올 뻔했어. 대답하려고. 너희 영어 1등급 안 나오냐 너희? 영어 1등급인 사람 손 한번 들어봐라. 90점대 나오는 사람. 뭐요? 그철이? 왜? 너 잠깐 엄청나게 큰 배신감을 느끼고 있네 지금 내가? 영어는 90점대야? 수학은 왜 그래? 하긴 그래서 수학학원 다니는 거야 그치? 재율이 90점대? 준영이 90점대? 응. 오, 지호도? 인규도? 이야 수학들은 왜 이러냐 진짜. 영어 영재들이냐? 상아도 90점대냐 영어? 훈철이, 우석이도 90점대? 원래 수연이는?
영어 실력이야? 시영이는 어때? 90점대야? 소연이도? 원래 누리는 90점. 90점이야. 상이는 될 거야. 돼요. 가영이는 돼요. 지수이지. 정골이 돼? 아직? 성범이 되나? 아직. 승원이는 안 돼? 너희? 야, 바깥에서 너희도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구나. 수학 시간에만 찐따 취급당하는 거야 지금? 난 다행이야. 수학 선생님들은 참 다행스러운 것 같아. 막 잘난 척하면 살 수 있잖아. 그지? 과목이 이렇게 막 열등감을 느끼게 하는 과목이잖아. 잘난 척 해야지. 너희 수학 못해? 영어를 잘하는구나. 그럼 영어랑 국어는 다들 잘하는 거야? 국어는 아직이야? 수학은 언제쯤 잘할 거야? 우리 수학은 언제쯤 90점대 될 거야? 모의고사? 우주가 재탄생하면? 수학 90점대 꿈에서 있어야, 그치? 수학이 90점대 팍팍팍 나와주면 막 더 이상 바랄 게 없지 않냐? 그냥 해피할 것 같아. 매일매일의 삶이. 모의고사 자꾸 봤으면 좋을 것 같아. 2주에 한 번씩 계속 잘난 척하게. 그치 지호야? 그럴 날 오겠지? 그래, 그런 날 올 거야. 이과는 조금 힘들어도 문과는 곤지 온다. 자, 보자. 아, 그럼 아까 막 대답을 못한 게 아니라 달고 있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야? 걱정 안 해도 되지? 진짜 벽 뚫고 나올 뻔했다니까? 난 너희가 영어 찐따들인 줄 알았어, 진짜로. 그래서 뭐야, 수학도 못하고 그럼 영어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정말 뚫고 나올 뻔했어. 잘했어, 그럼. 자, 요거 왼쪽 거 전개하면 어떻게 되나요? n팩. 자, 밑에는 n마 3팩 플러스, 자, 3 곱하기 n팩 n 마이너스 2팩 이퀄 얼마야? 60. 맞아. 자, 그러면 원래 이거 어떻게 할까? n마 3이야 n마 2야. 네가 크지? 네가 크잖아. 자, 그럼 양변에다가 n마 2팩을 한번 곱해버릴까? n마 2팩 곱하면 너 어떻게 되냐? n마 2는 남고 n마 3팩이 까지겠지. 따라서 n마 2는 남아있고 n마 3팩이 다 초토화되니까 이것이 n 팩토리얼 플러스 너는 약분될 거고 3 곱하기 n 팩토리얼 얘는 60 곱하기 n 빼기 2팩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자, 이런 거 생각하기 힘들면 사실 뭐 이렇게 굳이 어렵게 안 가도 되죠. 여기에서 약분해. 여기서 약분해. n 빼기 1, n 빼기 3 쪼르륵. 그럼 n 빼기 3 쪼르륵 서로 없애주면 n하고 n 빼기 1하고 n 빼기 2하고 이렇게 있지 않겠냐? 네. 그 다음 요것은 3 곱하기 n 빼기 1, n 빼기 2 쪼르륵, n 빼기 쪼르륵 죽고 나면 n하고 n 빼기 1 요렇게 남겠지. 네. 그럼 무엇으로 묶어? n하고 n 빼기 1로 묶어. 자, 묶어주면 n 빼기 3에 더하기 3 이렇게 되고 얘는 60이죠. 전개해서 방정식 풀 생각하지 마라. n은 자연수야. 자연수니까 이거 3차 전개한 다음에 조립제법 있다는 거 하면 안 돼. n-2요. 그렇지. 그럼 n-1에 n-2요. 너 누구야? 아, 2. 그럼 요것은 n 빼기 1에다가 n에다가 n 플러스 1 연속한 세 수의 곱이죠. 60을 연속한 세 개의 수의 곱으로 표현하면 되는 거야. 뭐? 3, 4, 5. 그러면 얘는 3, 4, 5. 아이고, 너희 이제 모르지? 이 중에서 누가 3이게? 잘했어. 얘가 3이야. 그러면 n은 얼마야? 4가 되는 거야.
이거 난 자꾸 헷갈려 진짜로. 너희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실제만 문제를 풀다 보면 갑자기 순간만 헷갈릴 때가 있어. 누가 3이지? 이렇게. 그래서 짚어주는 거야. 헷갈리지 말라고. 이건 내가 겪었기 때문에 알려주는 거야. 난 산수 장애잖아. 난 산수 장애잖아. 가서 알잖아. 뭐 풀다 보면 이상한 거 하고 있잖아. 그래서 알려주는 거야. 이게. 너랑 나랑 따로 할까? 얘네는 싫어해. 아까 그렇게 막 했더니 다들 막 이러고 앉아있어. 너랑 나랑 따로 하자 좀 이따. 알았지? 그 저거나 나랑 따로 하자. 정연아 넘겨. 그 밑에 유제 6-2번은 했죠? 모르지. 유제 6-2번 한 거 모르지 너희? 아까 저쪽에서 한 게 유제 6-2번이잖아. 먼지의 원리. 포즈의 원리 한 거야. 또 그렇게 나오니까 전혀 막 생뚱맞지? 얘가 포즈의 원리야. 넘겨. 자, 대표 7번. 일렬로 세워봅시다. 자, 6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다음을 구해라. 첫 번째, 6명 세우는 방법. 빨리 대답해. 6회. 자, 두 번째, 6명 중 4명. 뭐. 6, 5, 4, 3. 4. 어? 6피사. 6P4. 자, 3번. 6명 중에서 반장, 부반장. 6, 5. 그치? 그 다음 밑에 유제 7-1번. 회장, 부회장, 서기. 내가 볼 때는 똑같은 급수 같은데. 자, 서열이 다른 모양입니다. 회장, 부회장, 서기는 뭐냐? 서기. 그럼 모든 방법수는 10, 9, 8. 1번이 서기를 한대. 그러면 나머지 9명 중에서 회장, 부회장 뽑으면 되니까 9, 8. 그쵸? 됐나요? 자, 밑에 거. 어떤 야구팀에서 9명의 선수의 타수를 정하고 싶은데 특정한 N명의 타수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몇 명 남았어? 9-N이 남았지. 그럼 9-N 팩 그게 120다 이거죠. 자, 그 다음 19페이지에 이웃하거나 이웃하지 않는 자, 이웃 동그라미 쳐 밧줄로 묶어 라고 써놓고 이웃하지 않는 자, 동그라미 치고 사이에 끼워 넣어 라고 써라. 자, 이웃 이러면 밧줄로 묶어주는 거고 이웃하지 않는 이러면 사이에 끼워 넣기 하라는 얘기야. 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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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 있어. 남학생 2명, 여학생 3명. 걔네들을 뭐 하고 싶대? 일렬로 세우고 싶대. 그런데 남학생끼리 서로 이웃하고 싶대. 이웃 동그라미 쳐 이상한 애들이야, 그쵸? 사랑하고 싶대. 그러면 둘을 밧줄로 묶어줘야 되지. 자, 마음껏 사랑하렴. 밧줄로 묶어주고 그럼 요거 얘네는 둘이 한 몸이 돼서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덩어리가 총 몇 덩어리가 된 거야? 4덩어리. 따라서 4팩이죠. 자, 그런데 남학생 자기들 중에서도 순서가 바뀔 수 있지. 그래서 저 2마리를 배열하는 방법 수니까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얘네를 늘어 세우는 방법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곱하기 해나가면 되는 거야. 그 논리를 따라가면 되는 거야. 논리라 그래서 뭔가 되게 어렵게 느껴지지만 그냥 순서대로 너희가 얘네를 줄을 세운다라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 따라서 곱하기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남학생끼리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대. 싸웠나봐. 어쩌지 그럼? 남학생끼리 이웃 안 했으면 좋겠다는데? 사이에 끼워 넣으면 돼. 누구를 먼저 세워놓고 여학생들을 3명을 먼저 세워놔. 그리고 의자를 만들어놔. 응? 이렇게 의자를 만들어놔. 앉으렴. 이러면 되지. 그럼 첫 번째 남학생은 어디 몇 가지 고를 수 있어? 4가지. 그럼 두 번째 남학생은 딴 자리 고르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헤어질 수 있잖아. 그러면 처음에 여학생 3명을 세워야 하니까 3팩인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남학생한테 물었어? 4가지죠. 두 번째 남학생한테 물었어? 3가지죠. 자, 경우의 수 셀 땐 이렇게 순차적으로 세면 되는 거야. 한꺼번에 막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순서대로. 자, 그 다음 남학생과 여학생이 교대로 섰으면 좋겠다는데? 이상한 애들이야. 대충 사유지.
자, 교대로 쓰면 좋겠다. 거기다 레고라고 써놔. 레고. 레고가 뭔지 알아? 이렇게 꼭 끼워 넣는 거 있잖아. 여학생, 이빨이야. 남학생, 이빨이 2개야. 그치? 보기 너무 좁은. 금방인데. 맞아. 그게 똑같네, 여기. 그러면 저 레고를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할까? 끼워놓고. 여기에 끼워 넣으면 되는 거야? 그럼 교대로 쓸 수 있지. 야, 남학생을 이렇게 끼워 넣으면 얘네 뭐냐? 붙어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쑤셔 넣고 이렇게 쑤셔 넣으면 되잖아. 그러면 여학생을 먼저 세워요. 남학생을 세워요. 꽂아요. 꼽는 데 선택권이 있어, 없어? 없어. 한 자리밖에 없으니까 이걸로 끝인 거야. 이해됐어? 승원아? 안 됐구나. 요거 세운 건 알겠어. 지금 네가 이해가 안 되는 건 밑에 이빨이 너무 두꺼워서 그래. 이렇게. 이게 밑에 레고가 이렇게 생겼어. 그럼 위에 거에다 꽂으려면 요 구멍밖에 없잖아. 미안해. 너무 뚱땡이처럼 그려서 그랬어. 이거. 자, 그럼 여기다가 문제를 하나 조작을 할까? 여학생이 3명이고 남학생이 3명이야. 그런데 교대로 썼으면 좋겠대. 그러면 잘 그려야 할 텐데. 이거 벽이죠. 어쩌지? 좁아. 이렇게? 그 다음 남학생도 이렇게? 레고 2개. 자, 그래 놓고 이대로는 못 꽂잖아. 얘를 앞으로 놓고 딱 끼우는 방법이 있고 뒤로 빼서 딱 끼우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2가지가 추가되는 거예요. 그럼 여학생 3명을 세워놓고, 자, 남학생 3명을 세워놓고 앞에 꽂고 뒤에 꽂고니까 몇 가지? 2가지 이렇게. 되겠어? 자,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밑에 건 집에 가서 스스로 한번 해보고 넘겨봐. 자, 넘겨서 20쪽 한번 해봐. 자, W 자리가 정해진 경우는 자리가 정해진 네모 쳐봐. 걔네는 선택권이 없다는 뜻이야. 걔네는 선택권이 없으니까 걔네는 경우의 수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자리가 정해졌어. 그러면 걔네는 선택권이 없어. 자리가 정해진 선택권 없음 이란 뜻인 거다. 한번 해볼래? 대표 9번이 유제 1번을 한번 해봐. 유제 1번. 이걸 뺐으니까 전체적으로 쓰는데. 재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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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월드컵이다. 월드, 너 아니잖아. 홀리데이잖아, 홀리데이. 자, 요놈의 7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고 싶은데 H가 맨 처음에 오고 Y가 맨 마지막이니까 걔네는 선택권이 없는 거야. 그러면 걔네들은 이렇게 앞에 꽂아놓고 자 마지막에 꽂아놓고 끝나는 거예요. 그럼 너하고 너는 선택권이 없고 몇 마리 남았어? 5마리 남았지? 자, 그 5마리를 배열하면 되는 거니까 몇 배? 5배.
자, 그 다음 H하고 Y 사이에 두 개의 문자가 있는 경우 별 엄청나게 쳐놔. H하고 Y 사이에 두 개의 문자가 있어야 되니까 그 두 놈의 자리를 똥이라고 해놔. 자, 똥이라고 해놓고 총 몇 개인데? 7개의 문자죠. 그런데 2개는 있고 바깥에 5개의 문자가 있겠지. 그럼 5개 중에서 누가 들어올래? 라고 시키는 거야. 내 생각은 그거야. 누군가를 2마리를 먼저 불러서 껴놓고 그 덩어리를 밧줄로 묶어서 다른 놈들하고 배열해. 그런 다음 H하고 Y를 자리를 바꿔볼 거야. 순서 이해할 수 있겠어? 자, 그러면 두 놈한테 누구든 꽂아야 하니까 5마리 중에 1마리를 데려와야 되니까 5다. 4마리 중에 1마리를 데려와야 하니까 4다. 자, 그 다음 묶었지. 더 이상 들어오면 안 되니까 묶어야 해. 밧줄로 묶어주면 바깥에 몇 개가 있겠어? 3개가 있겠죠. 그러면 총 몇 덩어리야? 4덩어리니까 4덩어리를 순서대로 배열을 한다. 그럼 얘네가 이렇게 자리 잡았겠지. 자, 그 중에서 H하고 Y에서 H가 반드시 앞에 있어야 된다는 말이 없었잖아. 그러니까 H, Y, Y, H. 그래서 몇 가지? 2가지. 선생님 근데 안에 있는 그 정해진 거는 자리를 못 바꾸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애초에 첫 번째 자리에 5마리, 두 번째 자리에 4마리 이러면서 이미 순서를 정해버렸거든. 가운데 2마리 내가 순서를 정해버렸기 때문에 걔네는 또 순서 바꾸면 안 돼. 거리 내가 정해준 거니까. 자, 됐어? 가운데 끼워 넣는 건 잘 좀 기억해. 가운데 끼워 넣기. 됐나요? 자, 그 다음 대표 10번 보자. 마덜. 자, 마덜. 그놈의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 적어도 라고 동그라미 쳐봐. 자, 거기 보면 적어도 라고 나오면 전체에서 무조건 빼라고 나왔죠. 그렇지 않아요. 적어도라는 말이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빼는 게 아니라 가능한 모든 경우를 다 봐야지. 가능한 유형별로 정리를 했더니 총 4가지야. 그런데 너희한테 이 3가지의 경우를 구하래. 그러면 전체에서 얘 하나를 빼는 게 낫겠지. 그런데 너희한테 이 2가지 경우를 구하래. 그러면 전체에서 요거를 빼나 얘네를 따로 구해서 더하나 어차피 똑같아. 그래서 적어도가 나오면 무조건 여집합을 이용해서 전체에서 빼는 게 아니고 내가 구해야 하는 사건이 좀 종류가 많아. 그럼 전체에서 다른 걸 빼버리면 돼. 근데 내가 구해야 되는 게 그다지 많지가 않아. 그럼 각각 구해도 돼. 알겠니? 그래서 문제에 무슨 적어도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이래서 빼려고 노력하지 말란 말이야. 아셨죠? 그냥 세는 게 빠른 경우도 있고 전체에서 나머지 경우를 빼는 게 빠른 경우도 있어. 자, 그러면 거기 대표 문제 잠깐만 보자. 자, 이런 6개의 문자가 있습니다.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와. 자, 그러면 양쪽 끝에 모모, 모자, 자모, 자자, 자자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토탈 4케이스잖아. 그런데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니까 3개를 다 구하래잖아. 각각 구해도 돼요. 각각 구해서 더해도 되고요. 그게 아니면 전체 배열하는 방법에서 네 거를 빼서 구해도 돼. 오케이? 여집합을 이용해도 괜찮습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양쪽에 모가 오는 경우와 모자, 자모 다 각각 구할 수 있는데 하나만 구해볼게. 양쪽에 모가 오는 경우는 어머, 자, 네 모음이 누구냐? 5하고 2지. 나 말해준 적 있나? 고3 때 모의고사에서 나 이런 문제 틀렸다 하나? 나 Y가 모음인 줄 알았어. 틀렸어. 진짜 틀렸어. 우리 수학 선생님이 정말 한심하게 쳐다봤어. 그거 하나 틀렸거든. 너 뭐냐? 이러시는 거야. 그게 시험 문제였나? 2잖아요. 이랬어. 2. 2는 모음이잖아요. 그랬더니 정말
한심하게 나를 쳐다봤었어. 수학 선생님. 수학 선생님이. 그 선생님은 이게 몸인 거 알았고 작은 거 알았나 봐. 근데 그게 시험에 나왔어요. 모음물. 이 문제. 근데 무슨 뭐 수학에서. 어니스티 막 이렇게 하면 y가 있잖아. 그럼 거기 하니까 y는 내가 볼 땐 모음이거든. 2거든 2. 옐로우는 어떻게? 어? 옐로우는 아니에요. 수학 문제에서요. 옐로우 예. 예. 모음이잖아. 0 2 0 0 2 0. 왜 내 말 틀려? 난 얘를 자음으로 분류하는 걸 이해할 수 없어. 영어 진짜. 한국의 자음과 영어에서 자음에 그게 기준이 달라서 그래, 그치? 한국의 자음은 입으로 발음할 수 없음. 이거 안 되면 자음인 거잖아. 근데 얘는 되잖아. 되잖니. 정말 그래서 나는 틀렸었어. 평소에 미쳐지지가 않아. 짜증나서. 계속 따졌어. 왜요? 이인데 왜요? 물론 제주 사투리로 따졌지만 여하튼 5하고 2만 모음이야. 자 그럼 앞에 모음 2마리 중에 1마리 배열해야 되니까 2가지. 그 다음 나머지 모음 여기 1가지. 그치? 자 그 다음 자음이 몇 개입니까? 4개죠. 그럼 자음을 가운데다 꽂아야 되니까 자음 싹팩. 자 여기는 모음 중에 1개가 와야 돼. 2가지. 자 자음 중에 1개가 와야 돼. 4가지. 그럼 남은 게 몇 개? 4방울. 4방울을 배열하는 거니까 4팩. 자 자음 중에 1마리가 와야 하니까 4. 모음 중에 1마리가 와야 하니까 2. 그리고 또 4방울. 그러니까 4팩. 자 자음 중에 하나 4개. 나머지 자음 중에 하나 3개. 남은 거 4방울 4팩. 되겠어? 그래서 적어도 한쪽 끝이 모음이 오는 경우를 구해라 그러면 요거 3개 더해도 괜찮다고. 그거 무식한 방법 아니라고. 그거 창피한 방법 아니니까 딴 애들 보기에 조금 창피해서 어쩔 수 없어요. 그냥 틀릴래요. 하지 마. 이렇게 해도 돼. 근데 조금 생각이 좀 나아지면 전체 케이스가 6팩이잖아. 6팩에서 너를 빼면 나머지 3가지 경우가 나오잖니. 알았어? 그렇게 해도 돼. 그러면 이게 각각의 위험성이 있어. 전체의 경우가 4개의 경우로 나뉜다는 걸 깔끔하게 알아낼 수 있으면 전체에서 얘만 빼면 되는 애 있잖아. 나올 수 있는 경우 자체를 못 세면 전체에서 뭘 뺄 건데. 그래서 빼는 게 오히려 위험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경우의 수는 어떤 애들이 잘하는 거냐면 그냥 열심히 세는 애들이 잘하는 거야. 테크닉을 막 발휘하는 애들이 경우의 수를 잘하는 게 아니야 절대. 열심히 빼먹지 않고 잘 세는 게 잘하는 거야. 항상 자부심을 갖고 세면 돼 열심히. 200개, 2000개 계속 세면 되는 거야. 겁나 쇼부리다가 틀리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나은 거야. 알겠니? 경우의 수는 세는 힘을 기르는 건 거야. 진짜야. 진짜로. 중간에 막 경우 막 갈라지고 또 가지치고 막 나눠지고 막 그런 문제들은 절대 테크닉 이런 거 쉽게 쓸 수가 없단 말이지. 자, 그 다음 밑에 문제는 안 풀래. 짜증나. 어때요? 막상했어. 22쪽. 막상했어. 22쪽에 자 거기에서 대표 11번 말고 유제 11-1번 한번 해볼까?
세 자리 숫자를 자연수를 만들 건데 여러분 세 자리수 맞아? 아니요. 이건 두 자리수야. 그러면 세 자리수니까 핵심이 뭐야? 맨 앞에 누가 오면 안 돼? 0이 오면 안 돼. 자, 그럼 이거는 순열 기호를 갖고서 막 사용하려고 절대 하지 말고 그냥 고배법칙 쓰면 된다. 맨 앞에 올 수 있는 건 몇 가지 숫자야? 5가지야. 그럼 몇 개의 숫자가 남았죠? 5개가 남았죠. 그럼 여기에 올 것도 5가지죠. 그럼 여기에는 4가지가 오겠죠. 이렇게 하는 거야. 순열 기호 갖고 하지 마. 순열 기호 갖고 하는 거 아니야. 자, 그 다음 짝수래. 짝수. 뭔 똥방비 소리야. 5의 배수래. 자, 5의 배수. 자, 5의 배수 특징이 뭐죠? 0이 오거나 5가 오거나. 자, 0이 오는 경우에 앞에 이제 2개만 채우면 되는데 0이 빠졌잖아. 그럼 나머지 5개는 정상적인 숫자들이지. 그럼 맨 앞에 올 수 있는 거 5가지. 두 번째 4가지. 또는 자, 5 앞에 올 수 있는 건 맨 앞에 누가 오면 안 돼요? 0이 오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0 빼고 5 빼니까 몇 개 남았어? 4개. 그 다음에 숫자 2개 빠졌으니까 4개. 그렇지?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더해주면 되는 거야. 세 자리, 네 자리 이렇게 자릿수가 정해져 있는데 주어진 숫자에 0이 있으면 맨 앞자리에 0이 오는 경우를 조심하면 돼. 그런 걸 괜히 막 순열 기호로 몇 P, 3 이렇게 막 나타내고 싶어도 꾹 참고 하지 마. 그냥 고배법칙 갖고 하면 돼. 자, 밑에 넘겨. 넘긴다는 건 평생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숙제란 얘기야. 풀어오란 얘기야. 자, 23페이지 넘겨봐. 자, 23페이지에서 사전식 배열 패스. 안 한다, 너희. 안 하는데, 잠깐만. 고민된다. BDCA 5개 문자 갖고 가는 거네. 요것은 그냥 진법으로 빨리 풀 수도 있어요. 5개 문자 갖고 이렇게 배열하는 거잖아. 그럼 오진법 있지. 오진법 갖고서 막 세는 방법도 있어. 그런데 그거는 고3 파이널 때 할까? 그거 어차피 테크닉이잖아. 고3 파이널 때 하자. 지금은 그냥 뭐 한다 그냥 하나하나 세면 되는데 사전식 배열 너희 과정에서 빠졌어. 그래서 패스해버리는 거야. 자, 넘기자. 다음번에 조금 활용 테크닉으로 한꺼번에 배우자. 자, 24페이지 펴보세요. 자, 24페이지에서 4번 보자, 4번. 내가 아마 지불 방법수 그거 패스했을 거야. 자, 100원짜리 동전이 3개 있어, 3개. 500원짜리 동전이 2개 있어. 그 다음 1000원짜리 지폐가 3개 있습니다. 이들을 일부 또는 전부 사용해서 지불하는 방법수야. 지불 방법수야. 지불 방법수. 지불 방법수하고 지불 금액수는 달라. 내가 2,000원을 만들 거야. 2,000원. 2,000원 만들 거야. 그러면 2,000원을 방법으로 봤을 땐 1,000원짜리 2개로 내거나 1,000원짜리 1개하고 500원짜리 2개를 내거나 해서 2가지 종류가 가능하지. 근데 지불 금액으로 봤을 때 요 경우나 둘 다 2,000원밖에 안 되지. 그래서 문제에서 지불 방법수를 물어보는 건지 지불 금액을 물어보는 건지를 제일 먼저 구별하셔야 돼요. 구별하시고 여기에서는 지불 방법수잖아. 자, 지불 방법수니까 봐봐. 100원짜리는 안 쓰거나 1개 쓰거나 2개, 3개 총 4가지가 가능하지. 자, 그 다음 500원짜리는 없거나 1개나 2개나 그래서 몇야? 3개. 지폐 몇 가지? 4가지. 그래서 이게 끝이냐? 여기에는 빵원이 있잖아. 아줌마한테 빵원 이러면 싸다고 맞췄니? 이렇게 쳐다볼 거 아니야? 빵원이요. 이건 지불 방법수가 아닌 거지. 이건 지불이 아닌 거지. 지불은 뭘 줘야 할 거 아니야. 여기요. 아닌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빵원이 되는 경우를 빼야 하는 거야. 빼야 되는 거야. 이게 집을 방법수야. 오케이? 집을 방법수. 그런데 이걸 집을 금액수로 하게 되면 굉장히 불친합해지지. 500원짜리 두 개가 1000원 하나랑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요. 집을 금액수를 세라 그러면 요령이 하나 있어. 1000원짜리랑 500원짜리랑 화폐 단위가 지금 섞여버렸잖아. 역할이 섞여버렸지. 각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500원하고 1000원이 섞였단 말이야. 그러면 화폐 단위가 높은 아이를 바로 밑단계로 전부 다 동전 바꾸기를 해버려. 이마트 가면 동전 교환기 있지. 1000원짜리도 있고 500원짜리도 있어서 내가 돈을 내야 되는데 되게 헷갈린 거야. 그럼 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야? 요 힘든 요 아이를 전부 다 같은 돈으로 바꿔. 그러면 이렇게 개수만 세서 꺼내서 내면 되잖아. 그러니까 바보놀이야, 바보놀이. 바보놀이야. 자, 그러면 얘는 100원짜리 3개 하고 500원짜리가 몇 개 됐다 생각하고 8개. 8개라 생각하고 그리고 지불하면 돼. 그럼 이제 신경 쓸 거 없으니까. 자, 그러면 얘는 3개니까 쓰거나 1개나 2개나 3개니까 4가지고 너는 9가지지. 여기도 빵원 있지, 빵원. 그래서 걔를 이렇게 빼주면 돼. 밑에 게 집을 금액 수를 계산하는 거고 쟤는 집을 방법 수를 계산하는 거야. 이중으로 밝힐 수 있는. 어디에? 그럼 가장 작은 화폐 단위를 다 바꿔야 돼. 그러니까 골치 아픈 거지. 얘는 100원짜리를 5개 딱 갖는 순간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야. 모든 아이를 전부 다 100원짜리를 다 바꿔야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응? 100원 단위로. 내야지. 100원 단위로. 2,500원 내라 그럼 25개 이렇게 세서 이렇게 줘야 해. 아니, 바꿔서 100원이 7개는. 그렇지. 7가지고. 근데 바꿨는데 100원이 6가지면 예를 들자면 그러면 100원이 5개고 500원이 20개 있고 10,000원이 하나 있으면 100원 100개로 바꾸는 거예요. 100원 100개보다 많지 않냐? 100원이 5개면 500원이랑 겹치지. 500원이 20개면 10,000원이랑 겹치지. 그러면 그걸 다 100원으로 바꿔야지. 다 100원으로 바꿔서 10,000원이 100원으로 바꾸면 100개지. 500원짜리 20개 거 다 100원으로 바꾸면 100원 이만큼 바꿔서 이렇게 내는 거야. 아줌마 앞에서 얼마면 돼? 100원짜리 바보놀이야, 바보놀이. 자, 지불 방법 수 계산하는 거랑 지불 금액 수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 25쪽 펴봐. 자, 25쪽에 8번 한번 해봐. 그리고 9번의 별표 엄청 쳐놓고 참 효과가 크다. 어쩜 이렇게 공부 태도가 바뀌었니? 다현이 어디 갔냐? 다현이 어디 갔어? 저예요. 확실히 아파? 아니, 몰라요. 아닌 것 같지? 해파는. 어제 그렇게 멀쩡한데 나 갑자기 하루 만에? 안 아파? 놀러 갔을 거야, 그치? 느낌이 그렇지? 똥꼬가 튕기지. 진짜 아픈. 진짜 아프면 내가 똥꼬가 되는 거지. 아프지 마. 아픈 것도 죄야. 학생이 아프면 죄다. 아프지 마. 아프면 얼마나 손해인데. 안 그래, 준영아? 그치? 아프면 손해야. 아프지 마. 잘 먹고, 다이어트니 뭐니, 똥감 소리 하지 말고, 잘 먹고, 잘 쉬고,
튼튼하게 있어야 돼. 그래야 성적이 올라. 정말이야? 내 말 진짜야. 그만 그만 해도 올라. 최소 떨어지지 않아. 아프면 안 돼. 떨어지나? 아프면 떨어져. 그러니까 건강을 잘 유지하면 세 가지 케이스가 생기는 거야. 오른다, 유지한다, 떨어진다. 근데 아프잖아? 떨어진다. 그런 거지. 그럼 확률상으로 봤을 때 건강하면 오른다인 거지. 왜? 이런 걸 궤변이라고 하는 거야. 이런 걸 궤변이라고 하는 거야. 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상한 거. 맞는 말 같은 맞는 말 같긴 한데 뭔가 이상하게 찜찜한 거 그런 걸 궤변이라고 하는 거야. 자, 볼까요? 5x 더하기 y가 있고 12보다 작거나 같다. 자연수 xy의 순서상이다. 그럼 누구한테 먼저 숫자를 주는 게 좋게? x. 그렇죠. 그래서 세시면 됩니다. 자, 9번은요. 어디에다가 네모쳐야 해? 주사위. 서로다. 주사위가 아니야. 주사위가 아니고 크기가 다르. 크기가 다르. 그러면 합이 6이잖아. 그러면 1, 2, 3, 3개 합하면 6이잖아. 그럼 크기가 같은 애들의 경우는 A, B, C 주사위가 다 모양이 똑같아 버리지. 그러니까 얘가 1, 2, 3이든 2, 1, 3이든 표가 안 나잖아. 그런데 크기가 다르면 순서가 중요해지는 거야. 왕따시만한 주사위가 1인지 2인지 3인지 중요해지거든. 그래서 그럴 땐 순열도 이렇게 숫자 배열을 찾은 다음에 걔네를 다시 이렇게 해줘야 하는 거야. 6을 만드는 경우를 만든 다음에 큰 놈, 중간 놈, 작은 놈 그 순서까지 배열을 해야 경우수를 제대로 센 거라고. 크기가 다른 경우는 그것까지 고려를 해야 되니까 집에 가서 내가 했던 말 명심하고 크기가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를 직접 세워. 크기가 같은 주사위와 크기가 다른 주사위로 주사위 2개 갖고 해와. 무슨 그 3개는 힘드니까 순서가 아니 뭐야 킬 같으면 순서 상관없어요? 순서가 상관이 없어지는 거야.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 구분만 내가 주사를 딱 굴렸는데 엄놈이 엄놈이지 모르지. 구분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구분. 색깔이 달라도 되고요. 모양이 달라도 되고요. 하트 모양 주사위 이렇게 모양이 달라도 되고 크기가 달라도 돼. 그런데 너희 주사위 던지는 거 이거 사실은 나중에 뒤에 확률 가면 굉장히 이게 복잡한 문제가 걸리는데 모양이 정육면체 있잖아. 정육면체의 밀도가 다 똑같아야 해. 무슨 말이냐면 주사위가 막 이렇게 이렇게 생긴 주사위를 굴려. 여기에 1번 써있어. 여기 6번 써있어. 6번 백날 해봐야 안 나와. 6번 백날 해봐야 여기 설 수가 없어. 이게 무게중심이 안 맞아서. 그러니까 이런 삐꾸 같은 주사위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여기 주사위 밑에 철심을 깔아. 그리고 굴려. 여기는 스폰지야. 오겠냐고 이게 뒤집어지겠냐고. 그래서 밀도가 다 균일해야 해. 그런 단서 조항이 없이 주사위에 묻어낸 다음에 엮은 경우도 있었어. 근데 지금은 그렇게 내신이나 수능에서 아주 치료란 짓은 하지 않지만 여하튼 그게 확률의 기본 개념인 거야. 균일해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사위 딱 그러면 너희 정육면체만 있는 거 아니야. 진짜 이런 이상한 주사위 만들어서 너희한테 굴리라고 할 수도 있는 거야. 막 총 갖다 들이대면서 굴려. 너 6번 나오면 살고 1번 나오면 넌 죽어. 이러면 진짜 뭐 어떡해. 잘 굴려야지. 하늘이시여 이러면서 굴려야지 뭐 어쩌겠냐. 자 넘겨봐. 30페이지 펴보세요. 자 원순열. 자 원순열만 하고 집에 가도록 합시다. 내가 경우의 수 처음 시간에 내가 뭐라고 이야기했었냐면 A 경우 플러스 B 경우 했는데 혹시라도 겹치는 경우가 생기면 그 경우를 어떻게 하라 했어? 나누라고. 야! 빼라고. 빼라고 했어. 신상법이 오겠다.
자, A 경우수 곱하기 B 경우수 했는데 혹시라도 겹치는 게 발견되면 그땐 야, 왜 그래? 상아. 나 죽이려는 거지. 이참에 보내려는 거지. A 플러스 B 했는데 겹치면 뭐해? 네. 빼라고. A 곱하기 B 했는데 겹치면 나누라고 했다. 맞지? 너 남아. 자, 그렇게 하라 했어. 그러니까 원순열도 딱 그 개념이야. 딱 그 개념인데 지금 순열 너희 생각해봐. 순열은 뭐 곱하기 뭐 이러고 있지. 곱하기로 이어지고 있지. 그럼 동일한 경우가 발견이 되면 나눠줘야 하는 거야. 내 말이 이해하니? 나눠줘야 하는 거야. A하고 B하고 C 세 사람을 일렬로 배열할게요. 일렬로 한번 배열해 볼게요. 자, 그러면 A, B, C, A, C, B 괜히 세 마리였나? 자, B, A, C, B, C, A 잘 봐. 이상하면 바로바로 얘기해. 자, C, A, B, C, B, A 또 있어? 네. 없어. 자, 그런데 얘네들을 원 모양으로 배열할게. 자, 원 모양으로 배열하면 이렇게 해서 A, B, C 이렇게 배열한다는 뜻인데 얘들아, 지금 너희가 칠판을 바라보면 이가 위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원 모양으로 배열할 땐 너희가 하느님이 되는 거야. 그래서 원형으로 앉아있는 사람을 이렇게 위에서 쳐다보는 거야. 막 요래 돌면서 그걸 쳐다보는 거야. 그러면 이걸 너희가 하늘에서 본다 생각하면 여기에 이렇게 있을 때 많이 달라? 요렇게 돌면 얘가 되는 거잖아. 네. 그치?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또 같아. 맞죠? 네. 그럼 가만히 보세요. 순서는 A, B, C 순서지. A, B, C 순서인데 하나, 두 개, 세 가지가 같은 거지. 동수가 발견되면 뭐 한다고? 나누라 했죠. 그러면 이 배열에서도 세 가지가 같아지고 이 순서 배열에서도 세 가지가 같아지고 막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전체 얘네를 배열하는 건 3팩이었는데 각각이 세 가지씩 겹치니까 겹쳐지는 그 수로 나눠주는 거야. 이게 원모양 배열의 기본 원리야. 원형으로 배열할 땐 전체 애들 수에서 한 개를 빼고 무조건 팩토리얼 씌워요. 이거 정말 후진 설명이야. 그거 아니야. 3명이잖아. 그럼 3 빼기 1팩 하면 원순열이야. 그건 뭔데? 이거 쓰레기 같은 설명이다. 이거 아니야. 뭐냐면 3개를 그냥 순서대로 배열할 건데 각각의 경우에 3가지가 겹쳐. 그래서 겹치는 건 나눠주는 거야. 그렇게 하다 보니까 3이 사라지면서 2팩이 된 거야. 같은 케이스가 발견되면 나눠주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러면 이봐라. 얘를 갖고 목걸이 만들었어. 자, 이 굿을 ABC를 껴놓고 이제 목걸이를 만들었어. 그러면 봐라. 원래는 ABC를 배열했으니까 요거지. 원형으로 배열하니까 3이 겹치지. 그런데 요렇게도 겹치지. 얘를 표 뒤집은 것도 얘랑 같은 목걸이잖아. 그러니까 또 같은 게 두 종류씩 있는 거지. 그래서 얘가 목걸이로 변신했을 땐 또 이렇게 구하는 거야. 목걸이까지 이해를 하란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같은 경우가 발견되면 같은 경우 수로 나눠주는 거야. 계속해서 나눠주는 거다. 자, 원순열은 봐라. 원순열은 5명을 원형 식탁에 배열을 할 거래요. 그러면 5 빼기 1 해서 팩토리얼만 붙이면 돼요 라는 설명은 거부하시라고요. 이건 바보 같은 설명이라고.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 5명을 배열해서 앉았는데 이렇게 하늘에서 돌면서 보니까 5자리가 다 똑같거든. 그래서 똑같으니까 똑같은 개수로 나눠주는 거야. 겹치니까. 알겠니? 그렇게 해서 계산하다 보니까 4팩이 된 거야. 내 말이 이해하냐? 자, 그러면 이렇게 원순열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으면 이런 걸 쉽게 접근할 수 있단 말이지. 삼각형 모양의 탁자야.
여기에 사람들이 앉아. 그런데 A라는 놈이 요 자리에 앉은 거랑 요 자리에 앉은 거는 다르잖아, 엄연히. 요 꼭지점으로부터 첫 칸, 두 번째 칸이니까 다르지. 그런데 A가 여기 오면 어때? 같아졌지. 그럼 여기는 얘랑 같은 상황이고 여기 오면 또 같아졌지. 그럼 봐라. 총 6명을 배열을 할 건데 A가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가 같은 순간인 거잖아. 그럼 같은 경우가 몇 가지인 거지? 3가지인 거야. 그래서 3으로 나누는 거야. 이런 경우는. 원탁이라고 생각하고 얘를 5팩이라 그럼 과감하게 틀리는 거지. 동일한 수가 발견되면 걔를 나눈다. 그게 원순열의 핵심이야. 알았어? 자, 그럼 봐. 탁자를 내가 이따위로 만들었어. 그러면 총 몇 마리를 배열하죠? 10마리를 배열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10 빼기 1팩 안 되니까 얘는 특별한 경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10팩이야. 10명이니까 10팩토리얼인데 같은 순간이 몇 번 나오나를 보면 되는 거야. A라는 사람이 요 자리에 앉은 거는 얘랑은 다르지. 얘랑도 다르고 너도 다르겠지. A가 여기 있는 것도 다른 상황이지. 그런데 요 자리에 앉으면 같은 상황이 돼버리지. 네. 그럼 두 가지가 같은 거잖아. 따라서 2로 나누는 거라고. 한 알겠어? 명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한 명만 체크하면 돼. 도는 거니까. 그래서 어디 내용을 여기 왼쪽이 앉을 때랑 왼쪽 여기랑 여기랑 다르지. 아니 왼쪽 어디? 여기. 아니 네 여기. 얘가 여기 앉았어. 여기 앉으면 긴 데 앉은 거지만 여기 앉으면 짧은 데 앉은 거라서 아까랑 상황이 다르지. 동수가 아니야. 자, 그럼 봐봐. 33쪽을 펴봐봐. 33쪽에 특강이라 그래가지고 삼각형 탁자들 막 나왔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사각형, 오각형 탁자 나왔죠. 그럼 얘네들은 단순하게 원순열로 접근하는 거 아니니까 특별하게 특강하는 게 아닌 건 거야. 특강일 필요가 없는 거지. 같은 수를 세서 나눠주기만 하면 원순열하고 사실은 똑같은 놈인 거야. 내 말이 이해함? 자, 그러면 어딜 보냐면 대표 15번 보세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사각형 모양의 탁자에 8명의 가족이 둘러앉았어. 몇 명이 앉았다고? 8명이 앉았다고. 그럼 밑에 풀이 봐. 쓰레기라고. 알겠니? 그 풀이 쓰레기야. 8명이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8팩이다. 자, 그리고서 같은 자리가 몇 군데 나오나를 보는 거야. 딱 한 놈만 타겟으로 잡아서. 여기랑 여기는 다르지. 그런데 여기 앉으면 같지. 여기 앉으면 또 같은 거지. 여기 앉아도 돌리면 또 같은 거지. 따라서 4가지가 같아지죠. 그래서 얘를 4로 나눠야 하는 거야. 이해됐어? 밑에 나와 있는 그 이상한 풀이 걔처럼 하면 안 돼. 걔처럼 하면 대학 못 가. 자, 밑에 15-1번 봐봐. 유제 15-1번. 자, 몇 명을 배열했다고요? 6명 배열했다고요. 6명이에요. 자, 그리고서 같은 경우를 찾는 거야. 이렇게. 그럼 A라는 놈이 여기 앉은 거랑 여기 앉은 건 지금 상황이 다르지. 그런데 여기도 다르지. 그런데 이자가 여기 앉는 순간 같아지지. 그치? 그러면 2개가 같은 경우가 되는 거지. 다시 여기 앉았던 놈이 여기 앉으면 같은 상황이 되는 거지. 그래서 같은 상황이 2개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6팩토리얼을 어떻게 2로 나누면 되는 거야. 이해됨? 얘는 이렇게 푼다. 자, 밑에 오각형은 어떻습니까? 자, 같은 자리가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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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같은 자리. 원래 여기랑 여기랑 같은 자리지. 그럼 매번 5가지가 같은 놈이 나오는 거죠. 따라서 총 10마리를 배열할 건데 5자리가 똑같아. 되겠어? 겹치는 수로 나눠주는 거다. 그렇게 풀이하면 안 돼. 자, 앞으로 넘어가서 31쪽. 31쪽에 여학생 3명과 남학생 4명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답을 구해라. 자, 왼쪽에 원순열에다가 별 하나 엄청나게 쳐놓고서 뭐라고 써놓냐면 일렬로 배열한 후에 겹치는 수로 나누다.
일렬로 배열한 후에 겹치는 수로 나눈다. 일렬로 배열한 후에 겹치는 수로 나눈다. 일렬 배열한 후에 겹치는 수로 나눈다. 그 다음 2번 자리가 특별하면 원형이어도 원순열이 아닙니다. 원순열은 돌면 같아지는 게 원순열인 건데 과연 원탁이 있는데 여기에 내가 이렇게 나무를 심어놨어. 그러면 탁자 모양은 원형이지만 이 사람이 여기 앉는 거랑 여기 앉는 건 엄연히 달라. 나무 앞이거든. 내 말이 이해하냐? 그래서 주변에 다른 무슨 표시가 있어서 걔 때문에 이 자리가 특별해지는 경우라면, 각각의 자리가 특별해지는 경우라면 원형이어도 원순열이 아니야. 원순열이 되려면 특징이 없어야 해. 내 말이 이해하지? 나무가 같이 돌면요. 응? 나무가 같이 돌면요. 나무가 같이 돌아도 나무 앞자리는 특별한 거지. 그러니까는 이 각각의 자리에 특징이 없어야 한다는 거야. 근데 나무라는 표지가 생겨버리면 나무 앞자리, 나무 먼자리, 나무 겁나 먼자리 이렇게 해서 다 특화돼 버리죠. 그러면 원순열이 아니라 일렬순열이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조심합니다. 그 두 가지 조심합니다. 31쪽 문제부터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일요일날 할 건데, 자, 숙제는 원순열 전까지 풀어갖고 와. 순열 들어가서 원순열 전까지 숙제다. 왜냐면 지금 국제고액들이 지금 가야 해. 기숙사 가야 해서. 쟤네 기숙사 살잖아. 방학인데 기숙사 살아. 왜냐면